산맥과 강, 그리고 초대형 도시까지 중국의 초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들은 그동안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산속에 세워진 배 전용 엘리베이터부터 태풍을 버티는 비틀린 초고층 타워까지 중국의 이런 건설기술 도전은 지금도 한계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상을 뛰어넘는 15가지 초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위, 구피탄 배 엘리베이터. 거대한 화물선을 산 위로 들어올린다는 말, 듣기만 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중국의 구피탄 배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그 일을 해냅니다. 말 그대로 산속에 숨겨진 거대한 리프트가 배를 통째로 들어올려버리는 구조입니다. 이 시설은 중국 구이저우성 깊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배를 약 199m 높이까지 들어올리는데 이는 미국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했을까요? 이 지역을 흐르는 우강은 고도차가 극심해 일반적인 관문으로는 선박이 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구간을 통한 화물 운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강이 낙차가 너무 넓어 물류가 늘 막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구피탄 배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최대 500톤 규모의 선박도 잔잔한 강을 이동하듯 부드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선박뿐 아니라 배가 떠있는 물까지 함께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거대한 강철 상자를 통째로 움직이는 셈인데 초정밀 엔지니어링 기술과 대형 장비 전문 기업들의 정교한 설비가 결합된 덕분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능형 인프라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위, 중국의 물 고속도로. 북쪽 대도시들은 물이 부족하고 남쪽에는 물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은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미친 듯한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초대형 프로젝트, 이른바 남수북조 공정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물의 생명선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로를 통해 한 해에 약 12조 갤런에 달하는 물을 북쪽으로 끌어올려 보냅니다. 이 물은 베이징, 텐진 같은 북부 대도시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쓰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일 수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선, 중선, 서선 이렇게 세 갈래의 초대형 수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놓으면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해 보이죠. 남쪽, 특히 양쯔강 유역처럼 물 많은 지역에서 북쪽 건조 지역으로 물을 옮기자. 하지만 실제로 이걸 실행하려면 산을 뚫고 강을 돌리고 인공수로를 새로 파야 합니다. 그래서 남수북조 공정은 단순히 수도관 하나 더 놓자 수준이 아닙니다. 농업용수,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 대도시의 식수, 그리고 장기적인 가뭄 대비까지 중국 북부 지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중국은 오랫동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국가 차원의 초장기 대책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규모의 사업에는 희생도 따랐습니다. 수로가 지나갈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했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생태계 파괴, 수질 문제, 강줄기 변화 같은 환경적 리스크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그러면서도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입니다. 물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초대형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 공항은 늘 복잡하고 정신없어야 한다고요? 중국은 그 고정관념부터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불가사리 공항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미래적인 곡선 디자인 덕분입니다. 지붕을 따라 자연광이 쏟아지고 거대한 전면 공간에는 복잡함 대신 엄청나게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죠. 딱 들어서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다신공항은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체 면적이 약 46제곱킬로미터로 맨해튼 시내보다도 더 넓습니다. 설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였는데 그녀의 시그니처인 유려한 곡선과 유기적인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신공항은 단지 큰 공항을 넘어서 인간의 이동 동선을 극도로 간결하게 만든 공항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공항 중심부에서 가장 먼 게이트까지 걸어서 단 8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공항에서 이런 동선 최적화는 거의 기적에 가깝죠. 건설 속도 또한 놀라운데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5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완공됐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물 재활용 시스템 등이 적용돼 초대형 공항임에도 지속 가능성을 잡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래형 공항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이 다신공항입니다. 170억 달러짜리 초대형 걸작, 그리고 세계 공항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새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12위, 상하이 타워.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이게 현실이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순간이 상하이 타워와 마주했을 때입니다. 상하이 금융지구 중심부의 우뚝 선 상하이 타워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세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입니다. 높이는 약 632m. 구름 속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듯한 독특한 실루엣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한 높이 때문이 아닙니다. 상하이 타워의 상징인 비틀린 형태의 외관은 그냥 멋을 위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 비틀린 구조는 바람의 힘을 약 24%나 줄여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바람을 분산시키는 덕분에 구조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고 필요한 건축자재 양도 줄어들어 비용까지 절감됩니다. 엔지니어들은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총 120도 이상 회전하도록 설계해 기술 디자인 안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의 교과서이면서 디자인의 교과서인 셈이죠. 내부는 총 128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 고급 호텔, 상업시설, 전망대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특히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다. 상하이 타워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시속 약 20km 이상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일반 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른 수준입니다. 타는 순간 귀가 먹먹해질 만큼 압도적이죠. 또한 이 건물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친환경 건축물입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 고효율 에너지 재사용 설비, 지속 가능성 중심의 건축 자재, 이런 요소들이 전체 구조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높이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초고층 건축물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위, 펑우산 터널.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들은 진짜 사람이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펑우산 터널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터널은 해발 약 5,000m가 넘는 지역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철도 터널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지붕 위에 뚫린 터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터널은 칭하이 티베트 고원,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지형에 놓여 있는 칭하이 티베트 철도의 일부입니다. 이 철도는 처음 등장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수없이 받았던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이 극도로 낮으며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하고 땅이 영구동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계도 사람도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평지 대비 산소 농도가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숨쉬기조차 힘들고 장비는 정상 출력이 나오지 않으며 바람 한번 불면 체감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 20에서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터널을 뚫어낸 것입니다. 펑우산 터널은 길이가 약 1.3km 정도로 거대한 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건설팀은 혹독한 환경 때문에 근무조를 계속 교대로 바꿔가며 작업해야 했습니다. 잠깐만 서 있어도 두통과 어지러움이 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산에 구멍 하나 뚫었다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와 기술의 한계를 동시에 시험한 결과물입니다. 10위, 양산항. 어느 나라든 경제의 심장에는 반드시 거대한 항구가 자리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양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 물류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초대형 엔진입니다. 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심수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로 처음부터 초대형 화물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항만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하이 주변 바닷물이 너무 얕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산항은 여러 개의 섬을 기반으로 건설됐으며 무려 약 32km 길이의 초대형 둥하이 대교를 통해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바다 한가운데 하늘에서 내려 찍은 듯한 메가 항만 도시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화물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제어 시스템,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계와 시스템이 고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연간 수천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통해 빠르게 처리됩니다.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물류 엔진이니까요. 또한 양산항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무역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을 잇는 국제 물류 루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가 필요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기존 상하이 항구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지를 택한 거죠. 결과적으로 양산항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미래형 물류도시가 되었고 24시간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해상공장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위, 시루드댐. 국토가 넓고 강이 많은 중국은 대형 수력발전소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루드댐은 규모 기술 난이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괴물급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이 댐은 진사강을 따라 형성된 가파른 협곡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 댐을 세울 생각을 했지? 싶을 만큼 지형 자체가 극도로 험합니다. 시루드댐의 높이는 약 285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력발전댐입니다. 그리고 이 댐이 생산하는 전력은 무려 약 1300만 킬로와트. 이는 수천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강의 흐름은 거칠고 협곡은 좁고 기후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시루드댐을 짓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거대한 우회 터널을 먼저 파서 강물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댐 자체의 구조도 특별합니다. 시루드댐은 양쪽으로 휘어진 아치형 이중 곡면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멋진 외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수압을 양쪽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더 적은 콘크리트로도 훨씬 강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댐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넘는 시간, 수천 명의 인력, 초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런 다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서남부 지역의 경제 환경 모두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루드댐은 초대형 수력발전소라기보다 중국이 자연과 맞서며 구축한 거대한 생태경제 인프라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 청두 템프 국제공항. 청두가 중국 서부의 새로운 관문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의문에 대해 중국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청두 템프 국제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새로 지은 공항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항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항공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어진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청두 도심에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템프 공항은 개장 첫 단계에서부터 연간 6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확장 계획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으로는 1억 2천만 명 이상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즉 개장부터 세계 최상위권 허브 공항을 목표로 만든 셈이죠. 템프 공항의 또 하나의 상징은 디자인입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날개를 펼친 불사조의 실루엣을 본떠 설계됐습니다. 중국 전통 상징인 부활과 번영을 의미하는 봉황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이 공항의 진짜 힘은 기술력에 있습니다. 공항은 2021년에 문을 열었는데 전 세계 항공산업이 팬데믹으로 거의 멈춰있던 시기였음에도 중국은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강행했고 완성해냈습니다. 공항 전체에는 스마트 시스템이 대거 도입되어 승객 흐름 추적, 자동 체크인, 무인 수화물 처리 등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이 공항의 등장으로 서부 지역의 비즈니스, 관광, 물류는 완전히 새로운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서부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7위, 칭하이 티베트 철도. 지구의 지붕을 관통하는 철도를 만든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중국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칭하이 티베트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달리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가장 극한 환경을 통과하는 철도입니다. 노선 길이는 약 1956km로 칭하이성 시닝에서 시작해 티베트의 수도 라사까지 이어집니다. 이 철도가 경유하는 지역은 해발 5,000m에 가까운 고원입니다. 이 높이는 북미 로키 산맥 대부분의 산보다도 높고 사람은 물론 기계도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고도입니다. 철도 노선 대부분은 땅이 영구 동토층입니다. 이 땅은 여름이 되면 살짝 녹고 겨울이면 다시 얼어붙는데 이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철도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뒤틀릴 수 있습니다. 철도 아래에는 특수 냉각 장치와 열교환 시스템을 설치해 땅이 녹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해발이 높아지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평지 대비 산소가 4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는 비행기처럼 객실을 압력 조정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철도 개통 전까지 티베트로 가는 길은 험하고 길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차 창밖으로 야크떼와 빙하가 펼쳐진 풍경을 보며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칭하이 티베트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6위,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하늘길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남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공항이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인데 이곳은 단순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 중인 끝이 없는 메가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바이윈 공항은
이미 연간 7천만 명 넘는 승객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허브 공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은 3개의 활주로를 운영 중이며 바로 옆에는 4번째 활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항 전체 면적은 약 36제곱킬로미터, 즉 축구장 8,300개 이상을 합친 수준입니다. 활주로가 계속 늘어날 만큼 수요가 많고 중국 남부의 국제 국내 항공 흐름 대부분이 이 공항을 거쳐 이동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바이윈 공항의 터미널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니라 최신 기술과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이 결합된 미래형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윈 공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넘어설 것을 예상해 근처에 또 다른 대형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바이윈 공항은 그 중심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중국 남부 전체의 경제력과 연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이자 끝없이 커지는 메가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 핑탄도로 철도 겸용대교. 하나의 다리가 태풍급 폭풍, 거센 해류, 자동차와 고속열차까지 모두 견딜 수 있을까요? 중국은 가능하다는 해답을 내놓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핑탄도로 철도 겸용대교입니다. 이 대교는 중국 푸젠성에서 핑탄섬까지 이어지는 총 약 16km 길이의 초대형 교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철도 겸용 해상대교입니다. 핑탄섬은 중국 본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바다 상태가 매우 거칩니다. 그동안 섬으로 가려면 항상 페리를 이용해야 했고 기상 문제가 발생하면 발이 완전히 묶이곤 했습니다. 핑탄대교가 세워진 해역은 연중 강풍과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풍속 시속 280km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교각은 바다 및 깊숙이 박아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교량 전체는 고강도 강철로 보강됐으며 구조물 전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설은 2013년에 시작해 완공까지 7년 이상이 걸린 초대형 공사였습니다. 핑탄섬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 해역에 위치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 연결을 넘어서 물류 관광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핑탄대교의 야경은 또 하나의 명물입니다. 밤이 되면 전체 교량이 LED 조명으로 밝혀져 바다 위에 거대한 빛의 띠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단순한 건설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 명소이자 중국 해상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평가됩니다. 4위, 바이판장 대교.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위를 가로지르며 빌딩 하나가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곳을 지나는 다리. 그 말도 안 되는 구조물이 바로 바이판장 대교입니다. 이 다리는 중국 구이저우성과 윈난성을 연결하며 높이가 무려 약 565m, 즉 지상에서 0.5km 이상 떠 있는 다리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도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바이판장 대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두 지역을 이동하려면 우회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개통된 이후 그 길이 단 몇 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바이판장 협곡은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바람이 강하고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험지입니다. 이 환경에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두 개의 거대한 산능선을 기반으로 다리를 걸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사 당시에는 강풍 때문에 자재를 옮기기도 어렵고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이라 작업자들이 공중에서 일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산을 파고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건너는 인프라라는 점에서 환경적 의미도 큽니다. 특히 관광객 입장에서 이 다리는 세계 최고 높이 다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미 하나의 여행 명소가 됐습니다. 이 다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강한 산악바람, 빈번한 안개, 높은 습도, 급격한 기온 변화까지 여러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점이 결합되어 바이판장 대교는 최소 100년 이상 버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위, 중국 빅데이터 밸리. 깊은 산속의 조용한 지역이 어떻게 세계적인 디지털 심장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중국 서남부의 구이저우 빅데이터 밸리입니다. 처음 이 지역의 이름을 들으면 거긴 개발이 늦은 지방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이저우는 험한 지형, 낮은 산업화, 느린 경제성장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구이저우는 중국 전체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허브, 그리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데이터 도시로 평가받습니다.
구이저우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연중 내내 기온이 비교적 낮고 습도가 일정합니다. 이 덕분에 거대한 서버들을 식히기 위한 냉각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국은 산속과 동굴 속에 초대형 데이터 서버 단지를 구축했습니다. 초대형 서버 단지를 만들려면 광활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구이저우는 이를 충분히 갖추고 있죠. 구이저우는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 건설에 유리합니다. 향후 중국의 AI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금융 등 미래 산업 대부분을 떠받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겉보기엔 한적한 산지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심장을 뛰게 하는 초거대 기술 인프라 도시인 셈입니다. 2위, 징진지 메가리전. 세계의 거대한 도시가 하나의 초대형 메가 엔진처럼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북부에서는 이미 그 실험이 현실로 진행 중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징진지 메가리전, 즉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하나로 묶어 만든 초거대 도시권입니다. 징진지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도시 통합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찬 계획으로 전체 면적은 무려 약 21만 제곱킬로미터, 미국 캔자스주보다도 더 넓은 초대형 규모입니다. 베이징은 정치 행정 중심이자 기술 문화 교육의 핵심, 텐진은 세계적 규모의 항만과 해운 물류 산업의 중심지, 허베이는 제조업, 부품 생산, 물류 창고 등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 유럽의 라인강 공업지대나 미국 동부 메가시티 벨트에 버금가는 초대형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 경제권, 교통망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징진지 메가리전은 단순한 도시 연결이 아닙니다. 운영 방식 자체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도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개의 메가 인프라, 고속철, 고속도로, 항만, 물류 허브가 동시에 움직이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즉, 징진지는 단순한 도시 연결 사업이 아니라 중국이 북부 지역 전체를 하나의 경제 엔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전략적 실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징진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메가시티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위, 후앙마오 해상대교.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고 도시와 도시를 단숨에 연결하며 지역 경제까지 뒤흔들어 놓는 다리. 그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충족하는 괴물급 인프라가 바로 후앙마오 해상대교입니다. 이 교량은 중국 주하이와 장먼을 연결하는 약 29km 길이의 초대형 해상 통로로 중국이 최근 추진한 해상 교량 가운데서도 가장 대담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이 지역은 중국 경제의 심장인 외강하오 대만구의 핵심 지대입니다. 홍콩, 마카오, 선전, 광저우 등 8,6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초대형 기업들이 모여있는 아시아 최대 경제 클러스터입니다. 후앙마오 대교는 이 지역 내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해상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도시 간 이동에 약 2시간이 걸렸지만 이 다리가 개통된 후 단 30분으로 줄었습니다. 후앙마오 해역은 중국 남부에서도 가장 강한 태풍이 지나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풍속은 시속 200km 이상까지 치솟고 파도는 집 한 채 높이에 가깝게 치솟기도 합니다. 그 결과 후앙마오 대교는 100년 이상 버티도록 만들어진 초장기 구조물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 지반이 안정되지 않아 교량 지지대를 박는 작업만 해도 정밀한 측정과 보강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또한 파도가 거세서 작업 플랫폼이 흔들리고 장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한 해상 구조물을 설계대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후앙마오 대교는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설계되어 쉴 틈 없이 많은 차량이 오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교량의 핵심 구간은 주탑 높이가 50층 건물보다도 높을 정도로 규모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후앙마오 해상대교는 거대한 해상을 가로지르는 기술력, 태풍을 견디는 내구성, 도시권을 하나로 묶는 전략적 가치까지 모두 갖춘 종합 인프라의 절정입니다.